나이 70이 넘으면요. 다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는 자식도 다 컸고 일도 다 끝났으니 내 인생도 여기서 내려와야지. 정말 그럴까요? 70세 이후 인생의 무대에서 내려와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제가 상담하면서 만난 수많은 어르신들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70대야말로 황금 같은 나이라고요. 이제는 자식 키우느라 바쁘지 않고 직장 다니느라 쫓기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 준비 없이 맞이하면 행복보다는 후회와 외로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70세 이후 행복한 노년을 위해 꼭 지켜야 할 8가지 조건과 반드시 피해야 할 3가지 함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신체적 자립입니다. 누구 도움 없이 내 손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만큼 큰 자존감이 없습니다.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은 무릎이 불편하셔도 매일 시장을 직접 다니세요. 힘들지만 내 발로 걸어서 장 보고 내 손으로 밥하는 게 아직은 내 힘이 있다는 증거라고 말씀하시더군요. 반대로 작은 불편에도 다 맡기고 눕는 습관이 생기면 몸은 점점 약해지고 마음도 위축됩니다. 스스로 살아가는 힘, 그것이 노후의 가장 큰 자산입니다. 둘째는 경제적 독립입니다. 노년의 불행은 돈 때문에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식에게 손 벌리지 않고 내 생활을 내가 지킬 수 있을 때 마음도 편안해집니다. 실제로 한 어르신은 자식이 어려워졌을 때 생활비를 조금 보태주면서도 내가 최소한 내 용돈은 해결할 수 있어서 자식에게 떳떳하다고 말씀하셨어요. 돈이 많을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자녀에게 짐이 되지 않는 만큼만 지키면 그게 바로 노후의 큰 행복입니다. 셋째는 원만한 가족 관계입니다. 나이 들어 행복을 지켜주는 건 결국 가족이에요. 그런데 의외로 작은 말 한마디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한 어머니는 며느리와의 갈등으로 몇 년간 왕래가 없었는데 어느 날 손주 결혼식에서 수고 많다는 한마디로 관계가 풀렸다고 하시더군요. 나이가 들수록 마음을 부드럽게 쓰는 게 지혜입니다. 결국 평생의 정은 따뜻한 말 한마디에서 시작되니까요. 넷째는 파트너십의 지속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부부관계는 단순한 동반자가 아니라 서로의 거울이 됩니다. 젊을 때는 바쁘고 다투느라 미처 챙기지 못했지만 70대 이후에는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산책을 나가고 함께 웃는 시간이 바로 삶의 힘이 됩니다. 제가 아는 한 할아버지는 늘 내 아내가 곁에 있다는 게 내가 가진 가장 큰 복지라고 하셨어요. 결국 늙어갈수록 더 깊어지는 건 재산이 아니라 서로를 향한 따뜻한 마음입니다. 다섯째는 정신적 명료함입니다. 나이가 든다고 다 지혜로워지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사소한 말이나 유혹에 흔들리면 쉽게 속고 상처받을 수 있죠. 정신적 명료함은 나를 지키는 힘입니다. 한 어르신은 나는 신문을 읽고 매일 일기를 쓰면서 내 생각을 정리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주변에서 말이 많아도 흔들리지 않고 사기나 거짓 정보에도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마음이 맑으면 노후도 맑아집니다. 여섯째는 지속적 성장입니다. 배우는 사람은 늙지 않는다는 말 정말 맞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어머님은 75세에 스마트폰 교실을 다니셨어요. 처음엔 글씨 크게 보는 것만 배우셨는데 지금은 손주와 영상통화도 하시고 인터넷 쇼핑도 하세요. 그러면서 표정이 얼마나 밝아지셨는지 몰라요. 배우는 즐거움이 있으면 하루가 지루하지 않습니다. 노년의 성장은 시험 점수나 자격증이 아니라
새로운 걸 배우는 기쁨 그 자체예요. 일곱째는 삶의 의욕과 취미입니다. 나이 들어 하루가 길고 심심하다면 그건 취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작은 거라도 좋습니다. 산책, 그림 그리기, 음악 듣기, 글쓰기. 어떤 것이든 나를 기쁘게 하는 활동이 있어야 삶의 의욕이 생깁니다. 제가 아는 한 할아버지는 퇴직 후 낚시를 시작하셨는데 그게 계기가 되어 친구들과 다시 어울리고 건강도 좋아졌다고 하셨어요. 취미는 단순한 시간이 아니라 내 안의 기쁨을 깨우는 조용한 열정입니다. 여덟째는 정신적 성숙입니다. 노후의 행복을 무너뜨리는 건 의외로 비교예요. 누군가는 자식이 잘 돼서 외제차를 타고 다닌다 하고 누군가는 손주가 의사라며 자랑할 때 나도 모르게 내 삶이 초라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지혜로운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오늘 아침 눈을 떴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 비교하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을 사랑할 줄 아는 힘, 그게 노년의 성숙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피해야 할 선택들도 있습니다. 첫째, 아내와의 이혼입니다. 70대 이후의 이혼은 자유가 아니라 외로움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만난 한 어르신은 갈등 끝에 이혼을 선택했는데 몇 년 지나자 혼자 사는 외로움이 너무 커서 깊은 후회를 하셨어요. 결국 남은 건 자유가 아니라 공허함이었습니다. 둘째, 건강을 방치하는 겁니다. 괜찮겠지 하면서 작은 증상을 무시하다가 큰 병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70대 이후 건강은 뒤로 미룰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정기 검진을 꾸준히 받고 아픈 곳이 있으면 바로 치료하는 게 후회를 막는 길입니다. 셋째, 가족 관계의 단절입니다. 형제, 자식, 손주와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건 순간은 편할 수 있어도 결국 남는 건 후회입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어머니는 며느리와 다투고 연락을 끊었는데 손주가 대학에 가는 동안 단 한 번도 얼굴을 못 보셨다고 합니다. 결국 눈물로 내가 먼저 손 내밀 걸 하고 말씀하시더군요. 가족과의 관계는 완벽하지 않아도 이어져 있기만 해도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70대 이후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입니다. 신체적 자립, 경제적 독립, 원만한 가족관계, 파트너십의 지속, 정신적 명료함, 지속적 성장, 삶의 의욕과 취미, 그리고 정신적 성숙. 이 8가지를 지키면 황금 같은 노년이 열립니다. 반대로 이혼, 건강 방치, 가족 단절이라는 3가지 함정만 피하셔도 후회 없는 노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70대는 끝이 아니라 지금부터 다시 꽃 피울 수 있는 두 번째 청춘입니다.